자, 화법 4강에 보시면요. 채용 면접이 일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 면접관이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마름모고의 지금 소설 함께 읽기 동아리의 강사를 지원한 두 분에 대해서 지금 면접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면접에서 공지를 통해서 미리 전달됐던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릴 거고, 추가 질문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 순서를 먼저 안내를 했죠? 자, 면접에 대한 어떤 순서를 먼저 안내를 했고, 자, 먼저 면접관이 지금 이 소설 함께 읽기 동아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동아리 시간 운영할 계획인가요? 이걸 1번 지원자부터 차례로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원자 1은 어떤 이 학생들한테 어떤 종류의 소설을 읽고 싶은지 물어보면 함께 읽을 소설을 다 같이 정하려고 이렇게 먼저 정해서 물어보면서 정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직접 고른 소설로 활동을 진행해 열심히 참여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을 고른 다음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다음 추후적인 활동, 어떤 활동을 이어갈 건지에 대해 생각해 둔 게 있는지 물어봤고, 자, 여기 지원자는 지금 자기가 매달 독서 모임을 나가고 있대. 자, 그래서 자, 같은 소설을 읽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감상의 폭과 깊이가 점점 넓어진 걸 느꼈대요. 그래서 자, 독자 대 독자로서 저와 학생들이 같은 소설을 읽고 대화에 자,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감상을 나누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면접관이 그렇게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기가 하면 학생들이 동아리 시간을 가볍게 느끼지 않겠냐? 자, 이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죠? 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네요. 자, 이걸 하고 나서 일단 문학작품의 이해 폭을 넓힌 다음에 감상문 쓰는 활동을 또 진행을 하겠대요. 아, 다른 활동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원자가 자, 먼저 감상문 쓰기 활동 이후에 한 명 한 명 학생이 감상문 읽은 다음에 대면 첨삭도 해주고 자신의 글을 다시 고쳐 쓰는 이런 계획 여기까지 너무 활동을 하겠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 그 두 번째 지원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아리 시간을 운영할 건지 물어봤고요. 자, 그랬더니 지원자 E는 우리 사이의 어떤 문제거리를 다룬 소설을 학생들과 함께 읽어보고, 그다음 쟁점을 찾아 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랬더니 면접관이 리얼에서 자, 우리 사회 문제거리를 다루는 것은 의미 있지만, 자, 여기까지는 지금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자, 지금 말씀대로 학생들을 이끄는 것이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노력, 품이 지나치게 많이 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여기는 지원자 이가 그 내용을 잘 못 들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고요. 자, 그랬더니 면접관이 지금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직장 동료끼리 업무상의 대화를 나눈다. 자, 이런 생각으로 답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는데 어떤 노력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질문을 했고, 자, 지원자 2는 지금 자, 교육학계의 어떤 학회지 발간에 지금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자, 이때 여러 가지 그 논문이나 그다음 산행본을 수시로 읽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게 그 우리 2-3번 이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자, 면접관 일이 이 책을 읽도록 하고 토론을 준비하고 실제 토론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 고등학생들을 이끌고 토론 수업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따로 그런 경험은 없지만 대신에 계획해둔 커리큘럼이 있다. 그러니까 또 교육 과정을 따로 지금 미리 준비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면접관이 계획이 있으셨군요. 자, 토론 수업 이후 돌아보기라고 적혀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물어봤고,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자, 학생의 토론을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면접관이 답변에 대해서 지금 감사드리고, 나중에 이제 공개된 날짜에 여기 대해서 연락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씀을 끝냈습니다. 자, 일본의 기억 미음이 나타난 면접관의 말하기 방식 중에 이 적절치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죠? 자, 니은 부분에서는, 자, 여기서 이 한 학년 동안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 이 어떤 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이고 추후적인 어떤 활동을 물어봤으니까 이 부분은 부족한 점에 대한 언급한 부분이 없고요.
그러니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적 보충 설명을 지금 요청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냥 단순하게 책만 설정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활동이 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원자 1과 2가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한 내용이 적절한 게 무엇이냐 물어봤고요. 자, 여기 3번에 보시면 자신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 동아리 활동이 유용함을 딱 지원자 1도 그렇고 지원자 1은 뭐 한다고 그래서 독서 활동을 하고 2번 있는 이 지원자는 자기 나름대로 자, 여기서 아까 활동이 학회제 발간 참여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기 활동을 예를 들었죠. 자, 그래서 이것이 동아리 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오답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자, 3번 넘깁니다. 자, 면접 이후 면접관들의 대화 부분인데, 자, 면접관 1은 지원자 1에 대해서는, 자, 지원자 1에 대해서, 자, 동아리 이름에 걸맞은, 자, 방식으로 소설을 정하려는 것. 자, 그것은 좋게 봤는데, 자, 문제는 이게 동아리 강사로서 학생들이 읽어내지 못한 부분까지 아우르면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금 약간 걱정을 하네요. 자, 면접관 2는요, 자, 지원자 1이 감상을 나누는 대화 일련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은 감상의 내면화 과정으로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반면에 이 첨삭할 때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자,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수행할 활동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 뭔가 좀 보완사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자, 그리고 면접관 2, 지원자 2에 대해서 학생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어떤 살아갈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장점은 있지만, 유사한 어떤 방식의 수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린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면접관 2가 지원자 2에 대해서 토론 수업 이후에 돌아보기라는 이 말하기 이후에 자기 반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육적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얼굴이 촬영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 같다. 자,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번에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여기 3번이죠. 면접관 1은 지원자 2가 학생들에게 읽힐 소설을 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 이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거. 또 면접관 2가 지원자 2가 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나서 추가로 고려할 점을 지적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여기 언급된 게 없습니다. 둘 다. 답 3번. 자, 4번, 6번 질문에 갑니다. 자, 요번에는 지금 반대신문식 토론이랬어요. 자, 반대신문식 토론이란, 자, 어떤 찬성이나 반대 측이 먼저 입론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대신문을 하는 토론식인데, 자, 여기서 토론의 문제가 있죠? 주제. 문제는 지금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제를 토론한다. 이게 논제 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무 투표제는 유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토론하려고 하는 의무 투표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 입론을 먼저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토론 순서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찬성 1회 갑니다. 의무 투표제는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 자, 이 근거 1이 바로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있으니까 직접이 아닌 간접적 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밑에 자, 어떤 저조한 투표율로 마무리된 어떤 선거에 당선자가 자,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바로서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다시 질문을 던졌고요. 자, 의무 투표제가 아닌 자유 투표제로 선거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유권자의 과반은커녕 전체 인구로 따지면 소수라고 여겨질 정도의 지지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정쟁의 정치적 싸움의 빌미가 되어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는데 많은 난점, 어려운 점도 있다 보고 있고요. 자, 하지만 유권자들 대다수의 한 표 한 표가 실제로 반영이 되어서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 투표 참여자로서 유권자들은 선거의 결과에 수긍할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을 모아 당선자에게 힘을 이렇게 실어줄 수가 있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근거로서 이 선거에 참여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거법, 바로 공직선거법
6조 4항을 예를 들었죠. 자, 그래서 자, 유권자 대다수의 의사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자, 그래서 결국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을 내죠. 자, 오른쪽 부분에 각각 이 근거에 해당되는 번호 따로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밑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 반대측 반대 신문을 하라고 했는데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냐고 다시 확인 질문을 했고, 자, 정당성이 꼭 투표율로만 얻어지는 거냐? 자, 그래서 자유의지가 아니라 떠밀리듯 투표장이 간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다. 왜 의무 투표를 하라고 하니까 불이익 당하기 싫어서 자, 떠밀리듯이 갔다면 자, 이것도 어떻게 정당성을 찾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반대 신문을 했고. 자, 찬성이는 그런 걸 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브라질에서 의무 투표제 도입 이후에 정치적 토론이 더 활발해졌다는 걸 들어서 오히려 지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지금 다시 반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 2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전 투표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고 이 사전 투표제 도입 이후에 이 투표율이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래서 의무 투표제만이 투표율을 높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투표제, 이걸 지금 활용하면서, 기존의 투표제를 활용하면서, 그냥 사전 투표제를 도입해서, 이걸 보완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의무 투표제로 바꿀 필요 없지 않냐, 이거야. 자, 찬성, 일은 여기서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었지만, 자, 이로 인해 투표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만큼의 횟수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효과도 제한적인 연구 결과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전 연령대에 고르게 높지 않다는 것. 그래서 6-3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사회자가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달라고 얘기했고요. 자, 반대 1에서는 자, 저희는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서 안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네요. 자, 그 이유는 근거로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당선자의 정당성을 우려할 만큼 저조하지가 않다는 걸 근거로 들었어요. 이 대통령 선거의 경우 지난 두 번 모두 투표율이 80%에 육박을 했는데 지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6.2%, 67% 정도였는데 이 수치는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서 뒤처진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 근거. 자, 그래서 지금의 체제로 대의민주주의가 만약에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우니까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의무 투표제는 자, 또 하나의 근거가 자, 오히려 선거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자, 더 나아가서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유권자가 이 물리적인 강제나 심리적인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투표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대요. 자, 그래서 유권자가 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정치인과 정책에 따를 만하지 않다는 것을,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정치인들이 공약이나 또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유권자의 인정을 받는다면 유권자는 자연스럽게 투표장으로 들어올 거다. 투표율은 당연히 높아진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앞선 반대 신문에서 찬성 측은 브라질 예를 들었는데 자, 세 번째 근거로서 브라질에서는 이 의무 투표를 존속할지를 지금 투표를 지금 논의 중이다. 자, 그럼 뭐야? 자, 지금 이거 브라질에서도 이게 지금 의무 투표제가 제대로 지금 정착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러니까 브라질의 한 정치학자는 후보의 공약도 제대로 모른 채 형식적으로 투표하는 경향 때문에 이 선거의 질을 높이려면 차라리 자유투표제가 낫다는 말까지 했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여기서는 반대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자유투표제가 낫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찬성일은 발표 여기 다시 반대 신문을 하면서 자, 여기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분석자를 토대로 한 거 맞나요? 그랬고 예, 봤는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6.2% 높았지만 연령대별 투표율에서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이 56%로 낮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과 같은 경향이 이어지면 정치인들의 이 공약이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연령층이 생겨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게 6-5와 4번에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건 아니고, 자, 반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말씀하신 연령대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한 표 한 표를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해당 연령대의 유권자를 소외시키는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정리해놓을 건 각각 찬성과 그다음 찬성측하고 이 찬성측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죠?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얘기야.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고 반대로 반대 측에서는 지금 자유투표제를 그냥 계속 선행해 이걸 내로 가자 이거니까 여기 근거가 무엇인지 따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4번 갑니다.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 자, 리얼 부분에서, 자, 리얼 가볼까요? 자, 여기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6.2%, 그리고 20, 30대의 투표율이 지금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는데, 공약이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연령층이 생길 거라는 우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4번에 바로 그 내용이 있죠? 자, 상대가 활용한 근거를 거꾸로 언급을 하고 자신의 주장과 관련 있는 세부 내용을 다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구도 찬성 측도 반대 측도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만 이걸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뜻이야, 지금. 자, 나머지 오답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구체적 자료 확인한 적 없었고, 자,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거 드러낸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부각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뭐 주장의 철회를 요구한 부분도 없었고. 자, 답 4번. 자, 5번입니다. 자, 이 쟁점, 토론의 쟁점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쟁점 1은 투표는 자유냐, 의무냐. 자유투표제가 맞냐, 의무투표제가 맞냐. 이거고. 또 두 번째 쟁점, 의무투표제를 도입한다면 투표 결과의 정당성이 과연 확보가 될 거냐.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양쪽 입장이 좀 다른데. 자, 3번에 보시면 반대 1은 쟁점 1과 관련해서 이게 자유와 의무 투표제에 대한 건데 유권자가 투표권의 행사 여부를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는 국가가 대다수입니다. 이거 언급한 거 없었죠? 저 지금 여기서 얘기해서 결국 자유 투표제나 뭐 투표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한다 안 한다 이런 걸 국가의 어떤 이런 거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이 사례 하나는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추세나 이런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급된 게 잘못. 나머지 위에 정답 정리해 놓으시고. 자, 마지막 6번 갑니다. 자, 이 토론을 위한 내용이 적절치 않은 걸 지금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4번에 보시면 반대 2는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신문에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찾아가셔야 돼요. 한 번씩 찬성일의 입론이 어느 부분이고 반대 측의 입론은 어느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4번 보시면 반대 측은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신문에도 여기서 투표율을 제고하면서도 의무투표제보다 공정한 방안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의무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 의무투표제가 더 공정하다는 이야기가 여기 부분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어느 부분인가 볼까요? 반대의 찬성 측 반대 심리니까. 자, 여기는, 여기에서 윗부분이 되겠네요. 자, 이 반대 신문을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기억 이하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지금 사전투표제를 도입 운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자유투표제를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의무투표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투표제를 높이는 방법은 아닐 거다. 이 방법, 이 정도는 얘기하고 있지만, 자, 이 자체를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없단 말이야. 그냥 투표율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책,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